중국 제조 2025에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 미국이 301조를 발동해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수단은 바로 관세 인상입니다. 근데 관세 인상만으로 중국의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작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 작년 8월 1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인데요. 이것은 국방수권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라고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미국의 국방 예산에 관련된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회기 연도의 국방 예산을 이제 확정하기 위한 것인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중간 선거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초당적으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국방수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고인이 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맥케인을 별로 높게 평가를 안 하고 있고 자기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을 해왔었죠. 그렇지만 존 맥케인인 그 상원의원이 병 생활을 거치면서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국방수권법에 첨부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법안이 피르마라고 이제 약칭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굉장히 긴 이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Foreign Investment, 소위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그것이 미국의 National Security, 미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만약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범정부 부처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CFIUS라고 이제 보통 약칭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능을 굉장히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린필드, 새롭게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생산하는 이러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미국 기업들을 M&A 형태로 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이 갖고 있는 좋은 기술들이 결국 다른 나라 기업들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그 M&A를 통해서 미국 기업들을 많이 인수합병을 했는데 바로 미국의 그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M&A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겠다. 사실 감독 수준이 아니라 봉쇄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미국 기업을 중국 기업이 인수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법안 피르마 이외에 새롭게 개정된 법안이라는 것은 미 상무부가 중국에 파는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라든지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제품들 중에서 이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는 엑스포트 컨트롤 리폼 액트입니다. 이 법안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항공이라든지 군수 제품에 관련된 이런 제품에 관련된 것은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 없는데요. 이 법안이 이제 개정되면서 작년 11월이죠. 중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 중에 복건성에 위치한 후지엔진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반도체 산업 스파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즉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업한테 위협이 된다고 보면서 결국 핵심적인 미국의 반도체 장비가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봉쇄하겠다 하면서 기술을 탈취했다는 스파이죄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미중 기술 전쟁에 있어서 두 기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입니다. 이 화웨이는 5G 통신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의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발전을 했고요. 중국에서 가장 특허를 많이 출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미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화웨이의 CFO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 머완조우를 캐나다를 방문하는 그 기간 동안에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체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미국으로 이제 인도가 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영업 비밀을 탈취라든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웨이가 그 자회사를 통해서 화웨이의 여러 가지 통신 장비들을 이란에 팔았다. 그래서 13개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First, I am announcing that a grand jury in Seattle has returned an indictment. According to the indictment, in 2012, Huawei began a concerted effort to steal information about a robot that T-Mobile used to test mobile phones.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화웨이의 통신 분야의 발전을 어떤 형태로든가 견제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우방 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연대 관계를 맺어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수입하지 말자 이런 결의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Five Eyes Coalition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미 법무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기소를 하기도 하지만은 미 재무부 산하에 여러 가지 그 생션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 실무 담당 기관이 오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인데요. 미 재무부의 오펙은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바라든지 이란, 북한 등이 이 제재 대상 국가이고요. 이 제재 대상 국가에게 부과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어길 경우 금융이라든지 무역 거래를 위반할 경우에 각종 부과금,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금융회사 2개가 오펙에 의해서 벌금이 이제 부과되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미국의 금융회사라고 있는 JP 모건 체이스의 경우에도 5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되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계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시에테 제너럴에 대해서는 5,400만 달러의 그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펙이 화웨이에 대해서 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그 지금 제재 조치를 재무부가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되면은 사실상 이 벌금을 내지 않고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그 글로벌 사업을 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통신 장비,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 장비 기업이 ZTE, 중싱이라고 이렇게 중국말로는 얘기하는데요. 중흥통신입니다. 이 중흥통신 역시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 통신 장비를 팔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2017년 한 12억 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ZTE는 이 제재금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작년에 미 재무부하고 타협을 하긴 했는데요. 총 벌금 금액이 12억 달러 제재금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14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는 벌금으로 내게 되었고요. 4억 달러는 이제 보증금 형태로 재무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요구했던 사항 중에 추가적인 사항은 ZTE의 중싱의 경영진을 전부 다 교체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ZTE는 그 미국 재무부의 오펙에 대해서 완전히 굴복하는 일을 치르고 나서야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화웨이나 ZTE의 기술은 미국 기술을 카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직도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5G에 관련된 화웨이의 통신 기술은 미국이 그동안 3G, 4G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술 표준으로 채택되었던 터보 코드 방식과는 달리 소위 폴라 코드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폴라 코드 방식은 2008년도에 MIT 출신의 엔지니어 터키의 그 에르달 아리칸이라는 박사가 새롭게 발견한 통신 기술입니다. 2008년 이후에 화웨이는 바로 이러한 그 터키 출신의 에르달 아리칸 박사의 새로운 통신 기술에 주목을 했고 10년 이상 공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화웨이가 갖고 있는 5G의 새로운 기술 표준은 미국 중심에 그동안 발전되었던 5G 기술과는 새로운 다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국제적으로 표준이 인정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화웨이는 조금 억울한 측면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화웨이는 이 5G 기술을 넘어서서 이미 6G 기술까지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포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은 다양한 범위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을 하게 되고 미국의 핵심적인 제품들이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또 한편으로 통신 표준에 관련해갖고 5G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들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견제구가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 기술 전쟁은 세계 경제의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무역이 위축되면 그만큼 경제는 주름이 잡히게 됩니다. 일부 관세 전쟁에서는 관세를 통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형태의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오늘 시간에는 기술 전쟁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 기술 전쟁이 앞으로 더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한 형태의 타협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보호무역주의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하나의 주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문제를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